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친구 아들이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 함께 지내기로 했던 집엔 너무 조용한 밤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서로를 모른 척한 채 아무 일도 없던 시간들. 이건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빗소리가 거실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접시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간 저녁이었고 어깨에 얹힌 얇은 가디건 하나로는 부엌의 공기조차 버거워질 만큼 몸속 어딘가가 차게 식고 있는 걸 그녀는 묵묵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낯선 가방 하나가 집안의 분위기를 은근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백팩.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그 가방을 놓고 간 사람의 시간이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니라는 듯 그 자리는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크게 기대지 않은 몸이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남기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 한마디가 서진의 고개를 현관 쪽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턱 너머의 공기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비 많이 왔니? 조금 맞았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티셔츠 어깨 너머로 물방울이 스며들어 옷색이 짙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벗어 한 손으로 들었고 왼손으로는 젖은 앞머리를 조용히 이마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을 본 순간 서진의 마음에 조그마한 파문 하나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수건 갖다 줄게. 서진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고 수건을 찾는데 원래보다 오래 걸리는 척하며 몇 초쯤 더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은 채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현관 입구에 서 있던 준우가 이젠 거실 안으로 들어와 양말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서지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습니다. 앉아. 감기 들겠어. 괜찮아요. 집 같네요. 집은 아니야. 임시 숙소야. 그래도 좋아요. 이모 냄새 나요. 그 말에 서진은 수건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조심스레 문질렀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은 채 그 감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꺼풀 위로 드리워진 젖은 속눈썹,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서진의 손목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는 체온이 그녀의 입술 끝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는 안 고프니? 고픈데 이모가 먼저 말 안 하면 괜히 불편할까봐 기다렸어요. 불편한 건 너 아니야? 아니요. 편해요. 예전처럼요.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듯 김치를 꺼내고 된장을 풀고 밥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 사이사이로 손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고 마음은 부엌의 동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사이치고는 너무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서로의 시선은 몇 번이고 부딪혔다, 피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모, 저 여기 오래 있어도 돼요? 얼마든지. 방 쓰는 건 불편하지? 아니요. 편해요. 이불도 폭신하고 향도 이모 같고. 서진은 그 말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준우는 별 생각 없이 말한 듯 밥 한 숟갈을 더 입에 넣고 있었고 서진은 그 입술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다시 떨궜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 병구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서진은 거실 조명을 끄고 커튼을 반쯤 친 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준우가 있는 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몸속 깊은 근육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던 그 순간 머리카락에서 느껴졌던 열기, 그리고 이모 냄새 나요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컵을 내려놓고 등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불을 덮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집 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을 그를 떠올리며 숨을 길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건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준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서진은 요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실 쪽을 몇 번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방 안에 있었고 그가 있던 공간은 어쩐지 온기가 오래 남는 듯 문 하나 너머인데도 서진의 신경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국이 끓는 소리가 났고 도마 위에 놓인 애호박을 자르던 손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 도와드릴 거 없어요? 벌써 나왔어? 쉬고 있으라니까. 혼자 하시는 거 싫어요. 준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이 담긴 병을 꺼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심했고 익숙했으며 어쩐지 가정의 주인이 아닌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조용한 손님의 듯한 그 미묘한 경계에서 서 있었습니다. 도마 하나 꺼내줄래? 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준우의 기척이 바로 등 뒤에 있다는 걸 그녀는 전신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무 대사도 없는 시간. 하지만 그 공기 사이에는 말보다 선명한 무언가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이모가 끓이면 그냥 된장국도 이상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집 된장이야. 아니요, 이건 이모 맛이에요. 그 말에 서진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였을 뿐이고 숟가락을 들고는 된장국을 아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속도가 느린 이유를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고 준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우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고 서진은 그가 치우는 손놀림을 소리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팔 동작, 그릇을 겹치는 각도, 행주를 물에 적시는 손가락. 그 모든 작은 움직임이 서진의 시선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남편 병구와 마주 앉아 TV를 틀어놓은 채 같은 장면을 몇 분째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준우 맞지? 응. 오랜만에 보지? 제가 이제 25인가? 23. 애가 좀 커 보인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병구는 TV에 시선을 둔 채 무심한 말을 툭 내뱉었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리모컨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소리가 줄었고 화면은 조용해졌고 침묵은 대신 길어졌습니다. 밤 11시 무렵 병구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 조명을 어둡게 낮춘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컵 하나를 물에 헹구는 동작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물방울이 손목을 따라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뭔가를 삼키는 듯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열린 방문 하나, 준우의 방이었습니다. 서진은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그가 방을 나오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척이 움직이는 방향만으로도 그가 뒤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물 마시려다 그냥. 이모, 왜? 오늘 나 이모 꿈 꿨어요. 그 말에 서진의 어깨가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히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기억이 또렷해서 내용은 안 물을게. 근데 이모 웃고 있었어요. 그럼 좋은 꿈이네. 맞아요. 아주. 준우는 그 말을 남긴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조용한 문 쪽을 돌아서 보지도 않은 채 싱크대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껐는데도 손끝에서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귓가에 남은 그 말 한 줄이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 이모 꿈 꿨어요. 밤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늦여름이 끝나가는 즈음 창문을 닫지 않아도 한기가 느껴지지 않는 온도였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탠드 조명을 껐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방 안은 단번에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 하루 동안 쌓인 무언가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병구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무심했습니다. 그의 등을 등지고 누운 채 서진은 눈을 감은 듯 떴고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하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엔 밤새도록 떠오르던 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꿈 꿨어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무심한 습관이었는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남긴 감각은 농담도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엔 조명이 꺼져 있었고 바닥에 놓인 작은 러그 위로 조용한 발소리 하나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방문은 잠기지 않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극히 미세하게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모를 만큼 살금살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문은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왔고 침대 끝자락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빛이 없던 방 안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진의 얼굴이 아닌 이불 너머의 실루엣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호흡이 일정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작게 움츠렸습니다. 이불 안에서 서진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쥐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몸을 더 가까이 당겼고 손끝을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듯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이 서진의 종아리 근처 이불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손등으로 스치는 감각은 서진의 온몸에 전기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죽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서진의 발등 근처에 머물던 체온이 천천히 사라졌고 그 공백이 더 강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은 이번에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서진은 침대 위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엔 이미 커피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가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서진이 묻자 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진짜 잘 잤어요? 꿈 안 꿨어요? 전 이상하게 아주 선명한 꿈 꿨어요. 그 말에 서진은 컵을 손에 쥔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봤는지도 어디까지 다가왔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거실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소파 앞 러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물을 한 잔 따라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세는 멀지 않았고 말은 필요 없을 만큼 공기엔 이미 조용한 흐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컵을 쥐고 있는 각도, 준우의 무릎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간격,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장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거 맞지?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일상적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서진의 옆 얼굴을 본다는 건 그녀의 속마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컵이 아주 살짝 흔들렸고 잔물결이 컵 안에서 일었습니다. 소파는 넓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소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등 옆으로 준우의 손가락이 스쳐갔습니다. 닿았다고 하기엔 얇았고 피했다 하기엔 느렸습니다. 그 감각이 지나간 자리는 얼음이 녹은 듯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누구 하나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듯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꿈 꿨냐? 서진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는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번엔 말 안 해도 돼.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준우는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와 서진 사이엔 무릎과 무릎 사이 딱 한 뼘의 거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침묵보다 짧았고 숨보다 가까웠습니다. 꿈속에선 이모가 나 먼저 안아줬어요. 서진의 입술이 닫혔고 그 말에 반응하듯 무릎이 잠깐 떨렸습니다. 해가 더 기울면서 거실의 빛이 변했습니다. 그림자는 더 길어졌고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둠과 빛 사이에 놓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 모든 감각은 피부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이 다시 서진 쪽으로 움직였고 이제는 스치는 걸 넘어서 이불 위에 손을 얹는 것처럼 조용히 얹혔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무게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전과는 다른 결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스탠드를 켠 채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은 글을 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우의 온기, 그 무릎 사이의 공기, 그리고 안아줬다는 말.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서진의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침전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기댔고 눈을 감지 않은 채 밤을 기다렸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기지 않은 채 닫혀 있었고 밖에서 흐르는 공기는 숨보다 조용히 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베개가 평소보다 한 뼘쯤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두웠고 서진은 손에 머그컵을 든 채 준우의 눈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멈춰선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준우는 등을 소파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 시선은 컵 너머로 서진의 얼굴이 아닌 손가락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서진의 말은 낮고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엔 한 가닥의 떨림조차 들어있지 않았지만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손이 오늘은 좀 달라 보여서요. 그 말에 서진은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고 어제랑 같은 컵을 쥐고 있는데 그 눈길은 그녀의 손끝을 또 다른 의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늦어졌고 병구는 또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는 짧았고 서진은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거실에 불을 끄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켠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씻고 나온 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변명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은 이미 오래전에 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컵을 내려놓으려 손을 뻗는 순간 준우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컵을 대신 받아들었고 그 손길이 손등을 스쳐 지나갈 때 서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동작을 허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모가 꿈에 안 나오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준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리는 것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진의 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서진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이어졌습니다. 안 자면 되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에 놓인 방어가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방 안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빛이 벽을 따라 퍼질 뿐 두 사람의 표정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여주지도 완전히 마주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떨림은 숨보다 먼저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이불 위에 놓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그녀의 허벅지 옆 피부가 아닌 천을 통해 전해지는 감각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목덜미에 머물던 숨결이 천천히 귀 아래로 내려왔고 서진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이 더는 무겁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묻지 않는 밤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손끝이 평소보다 느렸고 가슴께에 놓인 시선은 자주 멈추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서진은 스스로에게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속도를 천천히 익히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선 준우의 기척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달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구는 신문을 넘기며 국을 떠먹고 있었고 서진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채 숟가락을 조용히 입에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준우 아직 안 일어났어? 병구의 질문은 무심했습니다. 그는 말을 꺼낸 뒤 신문을 접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늦게 자더라. 좀 더 자게 둘까 해. 서진은 물끄러미 숟가락을 내려두며 말했습니다. 말투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병구가 다시 말을 붙이지 않은 걸 보면 그 침묵에 무언가를 느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구는 외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파트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사라지자 서진은 그대로 거실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공기 중엔 미세하게 먼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광경을 바라보며 서진은 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문 하나가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흰 셔츠에 가볍게 걸친 회색 트레이닝 바지, 머리가 살짝 헝클어진 준우는 말없이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일어났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이모는 오늘 얼굴이 조용하네요. 준우의 말에 서진은 그제야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게 좋을 땐 조용해야지.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말 때문도 햇빛 때문도 아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등을 기댔고 준우는 등받이에 몸을 돌려 한쪽 팔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그건 소파의 폭과 무관한 감정의 방향을 따라 정해지는 간격이었습니다. 이모, 응, 우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싫진 않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 허락도 거절도 아니었지만 준우는 그 안에 무엇보다 확실한 걸 읽었습니다. 준우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파 끝자락에 놓인 쿠션을 살짝 옮겼고 그 쿠션이 무릎 위에 얹히는 순간 서진의 손끝이 쿠션 위에 얹혔습니다. 그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안엔 한낮의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긴장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몸을 살짝 일으켜 전화를 받으러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짧은 사이 준우는 소파에 조용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로 돌아왔고 그 짧은 공백 동안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무언가가 생겨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시선의 높낮이 하나, 그 작은 차이들이 이제는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도 둘은 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말은 줄었고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이전보다 더 선명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고 준우는 그녀의 반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과 먹을래? 서진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입에 넣기 전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낮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해질수록 오히려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더 조용해졌고 그래서 밤은 더 뜨거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서진은
칼끝을 세운 채 도마 위에 애호박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리듬은 일정했고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흐르던 음악은 준우의 휴대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볼륨은 작았지만 곡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듣던 곡이었기에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가 어떤 기분으로 그 음악을 틀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줄까요? 준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응, 양파 좀 까줄래?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그 말대로 싱크대 옆에 서서 양파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엔 오늘 하루 내내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엔 그보다 더 진한 밀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팔꿈치가 우연히 아주 짧게 준우의 팔에 닿았습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서로가 그걸 기억하기엔 충분히 길었습니다. 식사는 말없이 끝났습니다. 식탁을 정리한 뒤 서진은 늘 하던 대로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식탁에 앉은 채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강하다는 걸 서진은 등에 스미는 감각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끄러미 창밖을 보며 컵을 닦는 손에 더 집중했습니다. 밤 9시 무렵 병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고 연락은 없을 거라고 미리 말했지만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이 꺼진 공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준우는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는 TV를 켜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물컵을 들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니, 바라보는 척하며 서로의 시선이 머무는 어디쯤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용하네요.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수요일은 조용해. 서진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엔 피로 같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진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여전히 낮고 그 움직임엔 어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커피 테이블을 가로질러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녀 앞에 멈췄고 말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세는 부탁이나 고백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해도 돼요? 그 한마디는 가벼운 듯 서진의 심장에 명확히 박혔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도 입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준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손 위에 가볍게 얹혔고 그 감각이 퍼져가는 동안 서진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썹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꼬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방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바깥에 작은 조명이 커튼 틈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다른 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그림자들 사이엔 이전보다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식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 프라이. 그 흔한 일상의 반복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국을 떠먹는 병구의 옆얼굴을 보며 젓가락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건 맛 때문도 식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입맛 없어? 병구가 묻자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덤대 오늘. 거짓말은 짧았고 병구는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식사에 머물러 있었고 서진의 대답은 그보다 훨씬 멀리 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병구가 나간 뒤 서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물컵을 씻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유리컵의 감촉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고 물의 온도는 이상하게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햇빛이 온기를 주기보단 속을 더 덮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글자가 아닌 페이지 사이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진이 거실을 지나갈 때 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둘 사이의 공기를 더 두텁고 뜨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커피 마실래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거? 응. 그는 주방으로 향했고 그의 등 너머로 서진은 그의 손동작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올 때 그 김은 방 안에 감춰졌던 마음처럼 형체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건넬 때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잠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어젯밤을 복기하듯 감각의 중심에 남았습니다. 서진은 컵을 든 채 소파에 앉았고 준우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엔 어떤 의미도 두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갈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디 가요? 시장에. 냉장고가 너무 비었어. 말은 생활 같았지만 그 말투엔 분명한 단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거리만큼 스스로를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아니, 혼자 다녀올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짧은 문장이 서진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대답 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시선 끌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시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둘만 아는 거리, 눈빛, 속도, 그 모든 것이 이미 밖에서도 남들이 보면 다 알아차린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나갔고 준우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엔 아주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도 소파 위에도 부엌의 잔잔한 커피 향기 속에도 해질 무렵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문 앞까지 나와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스쳐가는 순간 서로의 온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요리를 했고 준우는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둘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서진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무언가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준우는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서진의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넘지 않았습니다. 문은 처음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가까이 다시 문 앞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른 가을의 바람은 아직은 따뜻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밖보다 안이 더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 열었었어? 서진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니요. 열리지 않아도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준우는 벽 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말은 달랐습니다. 그 안엔 서진이 피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또렷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빛만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고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접고 또 접었습니다. 한 번 더 접을 곳도 없었는데 자꾸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준우는 그녀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서진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우의 물음은 낮았지만 바닥을 울릴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내려놓지도 않았고 그저 주름을 고르는 척 손끝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정지의 순간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없던 일이면 좋겠지.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는 기다렸다는 듯 그 말 위에 말을 겹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기울여 테이블 위에 컵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컵이 스치는 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좋은 거랑 가능한 건 다르잖아요. 준우의 말은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면이 아닌 옆 얼굴이 아닌 시선을 맞춘 채 처음으로 그 눈빛엔 무너질 듯한 감정과 끝까지 붙잡으려는 힘이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고 그 떨림은 고개를 돌리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알아요. 준우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건 항상 잘못된 쪽에 있을까요?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흘렀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서진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그 말은 후회도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걸 숨결로 먼저 느꼈습니다. 그 숨결은 말보다 먼저 닿았고 마음보다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살짝 열려 있었고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에 닿았습니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지만 모든 감각이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준우는 같은 공간의 공기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아도
감정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따라 방을 둘러보는 횟수가 잦았습니다.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되는 쿠션을 3번쯤 방향을 바꿔 놓았고 식탁 위에 똑바로 놓인 수저도 손끝으로 한 번 더 정렬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은 조용했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무엇을 정리하고 싶은 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라도 움직이고 싶었던 겁니다. 준우는 거실 한쪽 햇살이 스며드는 벽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든 채 읽지 않는 페이지 위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이 움직이는 동선 위에서 시선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마다 눈을 감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커피를 내리기엔 다소 애매한 시간. 서진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의 뚜껑이 조금 흔들릴 정도로 작은 끓음이 들려올 즈음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가 왜 다가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각자의 컵에 물을 따르며 일상적인 거리 안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의 손등에 커피가 조금 튀었습니다. 앗하고 아주 작게 흘러나온 소리에 준우가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안에 전날 밤도 그 전의 침묵도 이후의 모든 감정도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라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렸습니다. 그 작고 미묘한 표정 하나가 지금 이 공기를 감정적으로 확 기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엔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처럼 돌아가는 벽시계가 초 단위로 이 긴장을 잘게 쪼개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그 사이로 불어든 바람이 커튼을 아주 느리게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똑같이 창 쪽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어느 순간 커튼 한 폭 너머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구는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서진은 그저 응 한마디로 받았습니다. 준우는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서진은 식탁 위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방을 나설 때보다 더 조용히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조심스러워져 있었기에 자신도 그 속도에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진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반쯤 걷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조명만이 방 안의 그림자를 바닥에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리보다 먼저 시선이 먼저 떠오르고 그 시선이 닿았던 손끝이 자꾸만 어딘가를 기억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준우의 방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을 향한 커튼 뒤로 그의 그림자가 서서히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선보다 느렸고 감정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무게로 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고 눈보다 먼저 마음이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흰 벽지 위로 새벽의 빛이 아직 식지 않은 꿈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물을 올리고 호흡을 맞추듯 찬장을 열고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속도만 달랐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우는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준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잔을 받아들었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말이 없어서 더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삼키는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입보다 솔직했으니까요. 그날 병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조용하고 피곤해서 그의 말투는 변함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은 삼계탕 했어. 어제부터 미리 우린 거. 와, 잘됐다. 요즘 몸이 좀 으슬으슬했거든. 둘은 마치 평온한 부부 같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안에 단 하나의 파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우는 식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말없이 접시를 옮기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와 국물 뜨는 소리만이 식탁 위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병구는 가벼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막내가 실수해서 팀장한테 엄청 혼나더라고. 나 땐 그랬지 뭐 이 말 안 하려고 참았는데. 그의 웃음은 크고 가볍고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고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식은 채로 삼켜졌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만 움직였고 그 손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진의 눈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어젯밤 긁힌 자국이 가늘게 남아 있었고 서진은 그 선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영화나 하나 볼까? 간만에 데이트 느낌으로.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래, 그러자. 짧은 대답을 남긴 뒤 물컵을 들어 입을 적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병구는 방에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릇을 정리했고 준우는 뒤에서 수건을 접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준우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씻는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도망치면 난 계속 기다려야 해요?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뼈를 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언가를 덮는 말이 아니라 무너지는 말이었습니다. 준우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더 깊게 퍼졌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있는 이 감정은 뭐예요? 이모는 진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서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주친 시선 안에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무겁게 번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은 일어나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 안에 햇살이 스며들기까지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창문을 연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이미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차곡차곡 정리된 가방 하나, 그 위에 얹힌 책 2권과 접어둔 손수건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그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옆 물때를 문질렀습니다.
닿지 않는 자리를 더 오래 닦았습니다. 병구는 평소처럼 아침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미역국이네. 뭔 날이야? 그냥 생각나서. 서진은 평소보다 덜 말했고 병구는 그마저도 다정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차례로 줄어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앉은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신었고 문을 열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마치 들리지 않은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시간은 흘러간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여느 해와 다름없는 가게 세일 준비를 했습니다. 조명은 작년보다 한 톤 밝았고 진열대엔 붉은 머플러들이 고르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틈에서 가끔 낯선 향기가 지나갈 때면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조금 늦게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라고 하기엔 늦었지만 그날의 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유리문 너머 느리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고요 속엔 무언가 지나간 사람만이 갖는 단단한 감정의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